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자갈치, 옛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뇨인이 중요하게 꼭 알아야 하는 탄수화물, 당질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몸은 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혈당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정한지,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일형당뇨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인슐린 주사, 용량을 결정하는 탄수화물 계수와 교정 계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2022년 11월에 발표된 질병관리청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하루 2200kcal, 성인 여자는 1580kcal를 평균적으로 섭취하고, 이 중에서 탄수화물은 남녀 모두 59%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조사에는 남자는 65.1%, 여자는 67.6%였는데 59%로 줄었으니 우리나라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많이 올린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탄수화물을 먹어야 적정한가? 이견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에너지원의 60%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의 45% 미만, 심하게는 10에서 20% 정도로 제약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사실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얼마 되지 않아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고요. 일단 저는 일형당뇨인이고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적정한, 적당한 탄수화물량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적당한 탄수화물량이 얼마일까요? 2015년 질병관리청은 한국인이 섭취해야 할 에너지 적정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1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55에서 65%를 권장하고 있어요. 55에서 65%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65%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등 대사증후군, 발병 가능성이 낮고 사망률도 낮다는 연구가 아주 많고요. 70% 이상을 섭취하면 HDL, 콜레스테롤 위험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 섭취량의 30% 이하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 섭취가 적어져서 식사의 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리고 케톤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 50g이라고 하는 게 정론이고요. 체내 단백질을 보호하고 케톤증 및 심한 수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루 탄수화물 필요량은 100에서 130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고, 우리의 뇌와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성인은 최소 180에서 200g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미국 탄수화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2000kcal를 섭취한다면 그 총량의 45에서 65%인 225에서 325g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럼 제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량을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제 체격, 활동에 맞는 하루에 필요한 열량, 칼로리를 구해 볼 건데요. 필요 칼로리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 체중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표준 체중은 남자는 본인 키의 제곱에 21을 곱하고 여자는 본인 키의 제곱에 21을 곱하면 돼요. 저는 키가 180이니까 1.8 곱하기 1.8 곱하기 22는 저의 표준 체중이 71.28kg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68에서 72kg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인바디를 했을 때도 제 몸무게가 공교롭게도 정확히 71.28kg이었습니다. 정확히 표준 체중이죠. 전
표준 남자입니다. 그럼 하루에 필요한 열량 계산해 볼게요. 보통 육체 활동이 없으면 이 표준 체중의 25에서 30kcal를 곱하고 육체 활동이 보통이면 표준 체중의 30에서 35kcal, 육체 활동이 많으면 표준 체중의 35에서 40kcal를 곱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35kcal를 곱할게요. 71.28kg 곱하기 35kcal, 2495kcal. 저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은 약 2500kcal입니다. 적정 탄수화물 비율인 질병관리청 권장치 55에서 65%로 잡으면 전 탄수화물을 약 1500kcal 정도를 섭취해야 하고, 탄수화물 1g이 4kcal의 열량을 내니까 1500kcal 나누기 4kcal 375g. 제 키와 몸무게, 활동량으로 계산한 저의 적정 하루 탄수화물량은 375g입니다. 키가 160인 여성을 기준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적정 체중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21, 53.76kg. 육체 활동이 보통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30kcal를 곱해서 1612kcal가 필요하고, 여기에 60%인 967kcal가 하루 섭취해야 할 탄수화물 열량이고, 이것을 다시 4kcal로 나누면 약 241g의 탄수화물 양이 나와요. 키가 180인 성인 남자는 하루에 360에서 370g, 키가 160인 성인 여자는 하루에 235g에서 245g이 적정한 탄수화물 양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영양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탄수화물 평균 섭취량은 307.8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 간단하게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이긴 하지만 이 사이트에 제 나이, 키, 몸무게, 활동량을 입력하면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참고로 전 일형 당뇨 발병 직전인 고3 때 몸무게가 지금이랑 같아요. 7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kg 정도를 20년 넘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적절한 탄수화물 양, 그리고 인슐린 주사, 꾸준한 운동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계산했고, 우리가 먹는 식품, 음식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공식품에는 뒷면에 식품 영양성분표가 있어요. 친절하게도 거기에 보면 탄수화물이 몇 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라면 컵라면을 보면 진라면 컵라면에는 탄수화물이 43g 들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가면 2020년에 제작된 식품 영양성분 자료집과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다양한 음식의 영양성분 표를 확인할 수 있고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왔고, 여기서 식품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공식품, 식품군에서 과자류, 과자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무려 11,097건이 검색되었고요. 여기서 뭐 에너지량이 제일 높은 걸로 봐볼까요? 보리건빵 한번 봐볼게요. 보리건빵은 한 봉지가 3,000g인데 여기서 탄수화물 함량은 2,346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6배예요. 또 검색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자갈치, 옛날 사람입니다. 자갈치 문어밥 가볼게요. 자갈치는 한 봉지가 90g이에요. 한 봉지당 90g인데 탄수화물 양이 58g이네요. 참고로 쌀밥 한 공기가 210g을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69g 정도 들어있어요. 자갈치 한 봉지는 쌀밥 한 공기보다 약간 작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먹는, 직접 해먹는 음식은 식품 영양성분 자료집에서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방금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자료집이 무려 560페이지나 돼요. 17년부터 19년까지 548개의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 성분을 분석한 자료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품 영양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은 알겠는데 어떤 곳은 탄수화물 아래에 당류와 식이섬유를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 영양 성분표에는 중요한 게 탄수화물 양이 정말 많더라도 식이섬유량이 많으면 혈당이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식이섬유가 식물에 존재하는 다당류 중에 인체에서 소화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배변을 촉진하고 섭취 시 포만감을 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줘요. 그래서 성분표 안에서 식이섬유량도 사실 엄청 중요해요. 이번에도 한번 자료집을 한번 볼게요. 네, 식품 영양성분 자료집이에요. 560페이지죠. 20년 3월에 만들어졌고 이 영양성분, 다양한 식품의 영양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곡류, 구이류, 국류, 김치류, 나물, 면류, 밥류 뭐 다양한 식품들의 영양성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찐 옥수수를 보면 찐 옥수수는 100g당 탄수화물이 34.2g으로 꽤 많은 편이지만 이 아래 식이섬유도 5.7g이나 들어있어요. 곡류 중에는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찐 옥수수의 순수 탄수화물 양은 이 34.2g에서 식이섬유 5.7g을 뺀 26.5g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료집에 보면 탄수화물 아래에 당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진라면에도 당류가 3g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류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 당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단순 당질 배웠죠. 단당류, 이당류가 단순 당질에 속하고요. 또 한번 봐볼까요? 이 자료집에서 팥 찹쌀떡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팥 찹쌀떡은 탄수화물이 100g당 62.9g이 들어있고 이 식이섬유는 1.8g 들어있어요. 하지만 당류가 무려 25.9g이 들어있네요. 식품 영양표에는 이 당류에 대한 성분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단당류, 포도당, 이 글루코스가 0.2g, 그리고 단당류인 과당, 플루코스가 없고 단당류 2개가 결합된 이당류인 엿당, 멜토스는 3.6g, 설탕은 22.2g, 락토스인 젖당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요약하면 우리는 영양성분표에서 탄수화물 양을 볼 수 있고 순수 탄수화물 양은 탄수화물 양에서 식이섬유량을 빼야 하고 당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언급은 안 했는데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을 높이는 속도를 표기한 지수가 있어요. 바로 GI 지수입니다. GI 지수란 음식을 먹고 혈당 반응 정도를 기준이 되는 식품과 비교하여 수치화한 것이고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보통 단당류, 당류 함량이 높은 음식이 GI 지수가 높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살펴봤고 또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과 음식들의 탄수화물 함량과 식이섬유, 당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내가 먹어야 할 하루 적정 탄수화물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음식물의 탄수화물 양을 확인해서 음식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식품군에 따라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으로 구분해서 이 군들이 1단위당 각자 가지는 탄수화물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군은 대부분 단순당질이어서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죠. 과일군은 1단위당 12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1단위가 예를 들면 사과의 3분의 1, 오렌지의 2분의 1, 베리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근데 이게 사실 계산도 복잡하고 우리가 외워야 할 것도 많아서 그 식품군에 따른 탄수화물 함량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았고요. 대신 검색이 용이한 사이트와 자료집을 알려드린 거예요. 기본이 탄탄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탄수화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형 당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탄수화물 개수, 교정 개수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아마 2형 당뇨인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건데요. 아시다시피 1형 당뇨인은 몸에서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섭취하는 음식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세포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평생 동안 맞아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음식만으로 혈당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식후 혈당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양을 계산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22년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았던 탄수화물 계산 노하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혈당은 아주 좋네요. 괜찮네요.